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열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함수의 극한은 이제 숫자로 어떻게, 가는지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A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숫자로 향하는 극한도 사실은 보는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무한으로 갈 때를 거의 봐요. 무한을 갈 때만 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도 있긴 한데 그것도 무한으로 바꿔서 볼 거니까 이제 플러스 무한, 그러니까 얘 끝까지 갔을 때 어디에 있느냐. 수열이 계속적으로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쭉 갔을 때 얘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수열의 극한의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얘가 이제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수열의 극한을 이제 미적분으로 들어오면서 수열의 극한이 좀 어려운 게 극한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열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쓰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 그래서 수열이 잘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하기 전에 이제 수원에 있는 수열을 한 번 더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지금 수열의 수렴하고 발산은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과정이고, 수열 같은 경우는 함수극한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함수극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함수의 연속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연속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하냐의 문제인데, 얘는 끊겨 있는 함수야. 연속적인 함수가 될 수 없지. 왜냐면 첫 번째 항이 뭐다, 두 번째 항이 뭐다, 이렇게 끊겨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극한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수열의 합은 생각해보면 이걸 합을 해가지고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수렴이 되려면 매우 조건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만 가능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하면 극한은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 극한을 했기 때문에 극한의 문제는 괜찮아. 보시면은 수열의 수렴이라고 되면 당연히 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지. 계속 커질 때 AN 값이 일정한 어떤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죠.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기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똑같아. 사실은 무한으로 보냈을 때 지금 수열 AN의 일반항 AN n분의 n 플러스 1을 봤을 때 이거 우리 바로 계산하죠. 이게 만약에 x라면 이걸 무한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어디야? 1이죠.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끊겨 있어. 봐봐.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2분의 3, 3 넣었을 때 뭐야, 이건 무엇이에요? 1, 아니네. 4 넣었을, 아닌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서 쭉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1에 가까이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서 극한값이 1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진동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요것도 사실은 진동의 개념 하나에 속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진동이라는 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작아지지. 요렇게 되면 결국 수렴한다고 보고 똑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수렴되지 않죠. 또한 작은 건데 점점점 커지는 경우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알고 있는 거 무한문의 상수는 0이다. 그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얘는 그냥 상수고 얘는 뭐야? 무한이죠. 그래서 무한문의 상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야? 0이 가까이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참고를 보시면 리밋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티드의 약자죠. 그리고 무한은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죠. 요건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문의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뭐 몰라. 무한문의 무한은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 그 다음에 an이 어떤 알파로 간다는 거는 an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또 an이 알파라는 뜻은 아니야. 는이 아니잖아. 화살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끝으로 갔을 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값이 딱 하나밖에 없어. 방금처럼 내가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이거 아닙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렴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n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왜냐면 an이 수렴하면 an의 끝이 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하나 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A3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나 A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나 똑같지. 똑같아. 그리고 AN 플러스 1도 마찬가지. 근데 AN이 수렴하면 AEN도 수렴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는 안 수렴하냐면 얘들아, 요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괜찮아. 요런 거는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A 1부터 나오면 A2, A3, A4 이렇게 쭉 같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A 뭐 A1,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A1 이게 쭉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게 수렴하면 얘가 수렴할 수 있어. 왜냐면 똑같이 나오거든. 봐봐. A1, A2, A3 끝으로 가는 게 똑같잖아. 끝으로 가는 게 똑같아. 근데 지금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EN이 수렴을 한다고 해서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하잖아.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AN이 알파로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그 몰라. 왜냐면 AEN이라는 건 진동이라는 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A2, A4, A6 얘네들이 수렴되는 거지 A1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수열의 극한의 키포인트는 진동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진동이 되면 수렴이 안 돼. 그래서 진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수렴이 될 수 있지만 진동이 되면 수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진동이란 개념이 나오면.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발산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합답형으로 사실 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어떤 C다 상수인 경우, 이렇게 상수함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 뭐 AN이 3, 3, 3,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3으로 수렴합니다. 이것도 함수에서 똑같이 했었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발산이에요. 발산에는 이제 함수극한하고 다른 애가 있어. 함수극한은 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거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랑 또 헷갈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 이거 얘네들이 이게 지수함수잖아. 이게 지수함수는 x가 모든 실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가지고 뭐 0을 다 넣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얘들아 봐봐. 요 지수함수인데 요거 지수함수 못 써.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밑이 0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지수함수 할 때. 그런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밑이 0보다 작은 거니 지수함수를 쓸 수가 없었잖아. 요런 거는. 그러니까 요런 건 아예 뭐 함수가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쪼끈쪼끈하면서 안 돼. 이게 함수가 안 되는 거지. 함수가 안 된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밑이 이제 음인 경우는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위에를 봤을 때, 수열 같은 경우는 n이 그냥 자연수야. n이 자연수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1 넣고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밑이 음인 거를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동이 된다고 보는데 그 진동의 문제가 있어. 발산에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니네가 알고 있어. 플러스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는 이제 계속 값이 커지거나 계속 값이 작아지는 경우들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N이 2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면 n에다가 1부터 계속 넣으면은 계속 커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이러면은 계속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진동이야. 그놈의 진동. 진동이, 그러니까 문제, 합답형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진동까지 될 건지 안 될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동이 돼서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AEN이 수렴된다. AEN이 수렴된다. AEN이 수렴된다고 해서, 얘가 EN, 얘가 이제 알파로 수렴된다고 해서 리밋 AN이 얘가 이거 알파로 수렴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수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N의 어떤 게 있냐, AN이, 첫째 항이 뭐,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첫 번째 항은 1,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두 번째 항만 볼래? 그럼 2, 2, 2, 수렴되잖아. 그지? 근데 원래 AN은 수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는 안 돼. 역은 안 돼. 그래서 AN은 A의 2N은 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건 괜찮아. AN 빼기 1이 수렴하잖아. 알파로. 그럼 AN은 수렴한다. 왜냐면은 얘가 끝으로 가면 똑같지. 그 끝으로 A3, A4, O 계속 나오잖아. 또 A3 끝으로 가는 것들이 똑같아. 앞에 시작이 문제가 아니야. 끝으로 갔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극한은 끝을 보는 거잖아. 그치. 끝을 왜 보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극한을 해야, 왜냐면 우리가, 미분이란 개념을 할 수 있고, 적분이란 개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넓이라는 개념 자체도 극한이라는, 원래 이제 상학형 뭐, 니네 알고 있는 뭐, 뿔공식 이런 거 있잖아. 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극한의 개념, 정적분의 극한의 개념 가지고 사실은 그 공식 자체를 구현해낸 거거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극한의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수학을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 없고,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세한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세한 것까지 가는 거지. 한 똑똑해. 누가 만들었는가. 참, 모래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세상에나. 자, 1번 보면은 수열 AN의 그 EN 빼기 1. 우리 보죠. 이게 딱 보는 순간 알아야지.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이제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이다. 이것도 바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요 수열에 관련된 강의를 또 올려놓을 거거든. 그것도 듣고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계속 커지지. 봐봐봐. 점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고 그지? 그래서 계속 같이 커져서 얘는 무한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건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이렇게 되고 3번이 이제 중요한 거야. 3번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돼 있었잖아. 요건 어떻게 돼?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렇잖아. 이건 어때?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구분해서 봐야 될 거 어떤 거 있었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요것도 많이 헷갈려. 요거는 수렴이야. 왜냐면 점점 밑에 분모가 뭐야? 무한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수렴될 수 있다. 0으로 수렴됩니다. 무한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한번 보실게요. 수열을 발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N이 어떤 무한으로 가면 AN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므로 극한값이 무한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무한은 아니야. 값이 아니야. 무한. 그냥 발산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하고 발산. 우리 필수예제 풀어볼게요. 수열의 수렴하고 발산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거 뭐 바로 뭐야? 그릴 필요도 없지 뭐. 이거 뭐야? 1이지 뭐. 뭐야? 얘 분모 무한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왔다 갔다 해. 자, 1 넣으면은 0 됐다가 2 넣으면 2 됐다가 3 넣으면 0 됐다. 그죠? 요것도 발산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똑같아. 함수 역할이랑. 둘이 이제 그 앞에 상수 곱해져 있으면 앞에 보내고 얘를 계산해도 되고요. 더한 거 뺀 거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뺄 수 있고요. 곱하고 나누고도 가능하지만 나누는 애가 뭐가 나뉘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되겠죠.
요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얘를 보면은 n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n분은 뭐 0으로 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지. 뭘 이걸 누가 따로따로 해? 우리가 뭐라고 이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합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제곱분의 1,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하지? 그죠? 그냥 0이죠. 예. 분모가 무한으로 가잖아.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네, 뭐 이거 0, 0, 그지 않아요? 0, 0이고 얘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그래서 함수극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무한분의 상수는 0이다 라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한 계산도 동일해요. 봐봐. 무한분의 무한이면 어쩔 거야?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 어머, 바로 보여요. 최고창이 같네. 2요, 답이.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참고 보시면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언급해요? 알겠어. 분자 차수가 작으면 뭐요? 0이죠. 분자랑 분모 차수가 다르면 분모 분자의 제곱창 개수고 분자 차수가 크면은 뭐야? 발산하게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한분의 무한꼴 같은 경우죠. 무한이 숫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이제 유리화 해야지 뭐.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3번도 알고 있어요. 대소관계라고 해서 값이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함수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끼어 있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고 는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는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는이 있다는 같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랑 n분의 2를 생각해봐. 각각 0 무한으로 보내면 둘 다 0이잖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작아지진 않지만 같을 수는 있다. 합답형으로 나올겠죠? 밑에 있네. 밑에 바로 있었네. n분의 1, n분의 2.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이번에 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얘 뭐 하면 되지요? 그죠? 수렴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뭐 굳이 뭐 예,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른 풀이 보면은 나와 있는데, 굳이 다른 풀이로 풀진 않잖아. 그잖아? 다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얘로 만드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 엄마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니요. 이걸 하지 말자. 그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둘 다 수렴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의 계산입니다. 지금 보면은 개수비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0으로 가겠네. 그죠? 얘는 차수가 어머나 분자 차수가 적어서 얘는 무한으로 가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머머머 계산이는 무한분의 무한 맞고요. 지금 어떻게 해줘? n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잖아. 얘가 맞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얘들아 지금 이게 1이면 분모가 n차수잖아. 그럼 a가 뭐야? a를 그냥 쌓아놓고 a 0이지 뭐. 그러잖아. b는 뭐야? 1, 끝.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이제. 수열을 만들어야 돼. 봐봐.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해져 있네. 그 시그마 해줘야 돼. 그래서 옆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플러스 1. 자, 제곱 나와 있는 게 6분의 2거. 그 다음에 세제곱이 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바꿔주는 거지. 합의 공식으로. 그래서 바꿔주면 얘가 돼요. 그죠?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뭐 하고 개수비가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봐봐. 어머나 세상에 만상에나. 얘들아, 무조건 이제 곱해져 있잖아. 근데 막 무한으로 막 곱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무시가 정리가 되겠지.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통분을 하시면 약분이 되게 돼 있다용.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하다 보면 돼요. 진짜 하다 보면 돼.
이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비슷하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 들어가서 특히 미분 가서는 응용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적분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왜냐면 되게 한계점이 많아 수열의 극한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열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얘가 하는 게 그대로 나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풀겠지 하는 그런 게가 생겨. 그러니까 그게 참 수학이 어려운 점이 되겠지? 이게 응용이 돼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그냥 문제를 외워서 사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열어놔야 돼. 너무 닫아놓지 말고 뭔가 사회나 역사나 뭐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유형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어,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야 좀 잘 외워지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여야지. 아니면은 이게, 어, 어려워. 그래서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 문제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똑같이 다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없어진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애들을 잡아.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죽은 게 살고, 산 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죽잖아, 지금. 그러면 산 게 얘잖아. 앞에 게 살았잖아. 그러면 뒤에 가서는 뒤에 게 살아. 얘가 살겠지. 왜냐면, 몰라, 이런 것도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게 얘랑 남아.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4개짜리다. 4개짜리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얘가 살겠지. 그럼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 맨 뒤에 가서는 얘가 살아. 이렇게. 그래서 4개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외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나 세상에, 첫째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 AN이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가지고 시그마 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수열을 해야 돼. 수열이 잘 돼야 되더라. 그래서 수열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드릴 겁니다. 자,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유리화 시키시면 되죠. 유리화 시켜가지고 보면은 이게 무한 빼기 무한이니까 분자 유리화 합니다. 분자 유리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무한분의 무한 만들어서 하는 거. 얘네도 분모 얘는 유리화 하겠죠. 무한 빼기 무한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네. 이렇게 무한 빼기 해서 계속 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얘도 봐. 어머나 세상에 말해서 요것도 정리해야 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묶음은 1에서부터 n까지니까 이렇게 시그마 k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N, BN이 포함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AN을 구하라 했으면 요거를 사실은 BN으로 놓는다라고 하는데, 얘가 근데 AN이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얘가 3이 되려면 얘들아, 2N 플러스 5는 3AN 플러스 9, 이렇게 해가지고, AN 값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풀이가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수렴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BN으로 둔 다음에 똑같아.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AN은 하거든. 얘를 극한으로 보내요. 근데 이제 BN의 극값은 우리가 뭐로 뒀냐면 3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쉽게 하려면은 뭐, 방정식으로 바로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NAN이 1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안 돼. AN이 n분의 1이야. 그래? 가능성이 높아. 다항식이면 그렇지. 근데 AN이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AN이 그냥 MAN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봐요.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풀어봐. 안에서 풀어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NAN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AN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제 뭐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알 수 있잖아. 근데 AN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n분의 bn으로 둬. 얘를 bn을 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게 무한이 있고 3이 있을 때 이것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예. 그게 중요한 건 얘들아 무한분의 상수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AN이 무한이잖아. 그러면 내가 보여준 식의 AN을 나눠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N을 나눠버려. AN을 나눠버리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AN을 나눠버리면 뭐야? 48배인데 지소 AN을 무한 AN 나눠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도 BN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를 CN으로 잡아. 보여? 얘를 CN으로 잡아가지고 그럼 우리 모르는 게 누구야? BN을 모르잖아. 그럼 BN은 AN분의 CN인 거야. 그거를 어, BN 대신에 집어넣어. 요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뭐를 정리한 다음에 얘를 무한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AN분의 CN은 0이거든요. 왜냐면 무한분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다른 풀이가 사실 있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음, 어, 이거를 내가 아까 풀었잖아. AN분의 마이너스 NAN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그러면 이제 요거는 괜찮잖아. 그럼 요걸 N을 줘. N을 주고 N을 나눠버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또 뭐니까 얘는 상수잖아. 얘는 상수라 가지고 얘 어차피 n분의 상수가 돼서 얘는 0이 돼버려. 근데 이 뭐지? 뭐야? 마이너스 1 빼기 an. 그치. 그렇죠? 맞지? 저거 뭐야? 1 맞지? 저기. 맞죠? 그래서 엄마 얘는 또 다른 풀이네. 얘는 뭐야? 얘는 또 1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얘는 지금 이렇게 했구나. 여기다가 왜 그렇게 하지? n을 줬구나. n을 주고 나눴구나. 이거 몰라. 이 어렵네. 몰라. 이 책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다시 보여줄게. an 빼기 nan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괜찮거든? 얘가 괜찮아. 얘가 괜찮아. 얘는 1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면 나는 그냥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nan이니까 nan을 만들어주고 n을 나눠줘. 그리고 nan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얘는 1이고요. 이거 얘들아 가로 안 주고 큰일 나요. 가로 주세요. 리밋에.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이지 뭐. 무한분의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네. 쟤는 뭐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래요. n 주고 n 나눠줬구나. 여기다 n 주고 여기 n 나눠줬네. 맞지? na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 되게 여러 가지야. 이게 미적분이 문제가 뭔지 알아? 푸는 방법이 됐다 다양해.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라 가지고 편한 걸로 풀어. 그 다음에 이것도 봐. 이거 봐. n제곱분의 an을 구하랬잖아. n제곱 다 나눠줘. 그럼 국한 보내면 되지. 이것도 2고 이것도 2니까 가운데 보겠어. 2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9번 보세요. 자, 이거 할 때는 진동의 문제야. 자,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제곱 각각, 잘못됐어. 만약 예를 들어 전체 제곱이면 같아. 근데 각각 제곱해서 같을지는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 어떤 애가 있어요? 진동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얘가 그래 안 돼. 전체 제곱하면 모르겠지만 각각 제곱해서 수렴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그거는 모른다입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되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새벽 7시에 그냥 오늘 해놓고 가려고. 자, 다시 보여줄게. 어머나. AN하고 AN은 각각 수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네. 요게 이제 각각 곱하면 요렇게 되니까. 수렴하면 가능하거든. 수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니은 보면 AN하고 BN이 모두 발산이잖아. 엄마야, 둘이 곱해서 발산하지 않았죠. 어떻게 알아? 몰라.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지?
그 다음에 수열 CN에 대해서 AN하고 CN하고 BN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도 맨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이 상태에서 뭐를 해줘? CN이 0이다 물어봤다고. 그러면 지금 발레는 못 찾잖아, 우리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BN 빼기 A를 만들어줘요.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BN을 더해주지. 그러면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CN 플러스 BN, 0. 이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게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맞지? BN 빼기 CN이 0으로 가는 거지. CN이 0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 그거 모르지.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요건 안 되고, 얘도 모르고, 얘는 맞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활용을 보면,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 이거랑 이거의 두 교점 사이를 ln이야.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겠지. 이거는 뭐 구하면 되지 뭐. 둘이 연립해가지고 아이고야, 여기 나왔죠. 두 점이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넣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교점 사이 넓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그치.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n이고, 알파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n이고,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n이죠. 두 점의 교점이 왜냐 알파 베타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는 거니 베타 빼기 알파에서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n 빼기 알파 빼기 알파 이거 빼기 n이잖아. 그럼 거울 똑같은 것도 베타 빼기 알파가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루트 씌운 게 ln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구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에서 제곱해가지고 뭐랑 똑같아? 플러스 4 알파 베타인가? 맞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이니까 4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n 맞죠? 마이너스 4n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루트를 씌우겠지. 요거 이제 루트 씌우는 거야. 여기 이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그래가지고 잠깐만 맞지? 내가 아침에 계산이 안 돼. 미안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맞는데 맞죠? 마이너스 4n 플러스인가? 맞죠? 플러스네. 마이너스 4n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얘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 이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2의 루트 2의 4n 제곱 플러스 4n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가 4n 제곱이 됐을까? 2에 다시 볼게. 잠깐만요. 머리가 안 들어가네. 이거를 여행 전에 찍고 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걔가 2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해야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이고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이 아니라 2구나. 어머나 세상에 만상이야. 어쩐지 가르쳐줬어야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여기. 어쩐지 4 빼기 4 플러스 4n이구나. 맞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그대로 넣겠죠. 그래서 루트 2에 4 플러스 4n이라 가지고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굳이 저렇게 어머나 세상에 인수분 해도 안 되는 거를 저거를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겠죠. 4n으로 봤대요. 눈이 어디 갔는가 봐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 풀어야 될까? 이거 조금 다들 좀 헷갈려 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요거는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